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약간 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선호한다 라든지, 그리고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인플레, 물가 자체가 여전히 높다라는 것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큰 하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 바로 10월권 생략하고 11월치가 이제 12월 18일에 나오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이 12월 셋째 주,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 이더리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흐름을 보기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12월 11일에 그리고 12일에 연일 이렇게 이틀 동안의 하락이 나와줬었죠. 이렇게 하락한 이유들을 우리가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더리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슈가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하락을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슈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그 이슈가 해소가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제 12일 날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FOMC 금리 인하 이후에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되게 지배적이었습니다. 시장에는 되게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왔던 연은 총재들의 발언들이 시장에 큰 타격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약간 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선호한다 라든지, 그리고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인플레, 물가 자체가 여전히 높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 점도표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QT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2022년도부터 해서 QT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QT를 한 이유가 뭐예요? QT라는 게 뭐죠? 시장이 유동성 자금을 흡수해 가는 것이에요. 유동성 자금이라는 것은 결국엔 뭐죠? 시장 안에 유입이 되었을 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하나의 기름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큰 하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지금 여기서 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선호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결국 물가가 계속해서 불안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 당시에도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시장에 풀린 돈들을 흡수해 갔던 겁니다. 그게 바로 긴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도 보시게 되시면 인플레가 여전히 높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고용도 문제이지만 지금 물가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미국 증시도 당연히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자, 왼쪽이 나스닥입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빨간색 단기 추세 라인들 이탈하게 됨으로써 2% 가까이 또 급락을 또 보여줬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더리움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러면 앞으로 또 가장 중요하게 또 이더리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가 바로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물가 데이터겠죠. 자, 이 물가 데이터가 언제 발표가 돼요? 자, 제가 구독자방에다가 오늘 정리해서 올려드렸다시피 소비자 물가 지수, 바로 10월권 생략하고 11월치가 이제 12월 18일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고 봐야 되는 게 뭐죠?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현재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더 떨어뜨리게 만든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18일 날 또 물가에 관련된 데이터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더리움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이슈는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2월 18일에 이번 주에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데이터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바로 12월 18일 정도면요. 자, 보시면, 자, 이더리움이 현재 딱 이 시기에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이제 18일까지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18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박스권 횡보가 이어지다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다시 상승을 할지 아니면 하락을 보일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이 물가 데이터 하게 되면 항상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을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PC 그리고 CPI 발표했을 당시에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전달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11월 달치가 발표가 되면 11월 28일 이게 끝이죠. 이거를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CPI 인플레이션은 3.37%, 그리고 코어 CPI는 3.088%예요. 물론 사실 소비자 물가지수도 중요하지만 금리 정책, 통화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PCE입니다. 근데 코어 PC 같은 경우에 2.788, 되게 안정적인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조금 걸리는 게 CPI입니다. CPI가 이전에 3.1%, 3.2% 정도 나왔을 때는 비교적 안정된 수치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CPI 결과 좋게 나와줄 겁니다. 그리고 3.5% 기준점 잡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잖아요. 3.5%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시장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했을 때 조금 안 좋은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3.37%예요. 3.5%까지 0.13%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계속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37% 정도 나왔을 때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수치가 이 빨간 색깔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12월부터 해서 3.36%까지 0.01%가 내려가긴 했는데 이게 계속 내려가지 않는다면 1월 달에도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이번 주 돌아오는 주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8일까지 해가지고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된다 하더라도 이 445만원, 450만원 구간들 안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겁니다. 자, 그리고 450만원까지는 조금 열어도 돼. 자, 이번 주는 이 18일 전까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이런 흐름들을 보이다가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일시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재, 이슈가 있는 것들, 시장 자체가 밑으로 꺾이지만 않으면 알트코인들 급등은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구독자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저녁에 지금 보시면 8시 14분 보이실 거예요. 자, 무브먼트와 관련해서 최대 1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나와줄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을 계속 분석을 해 나가야 됩니다. 결국 이런 최대 1억 달러 투자 소식까지 있게 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무브먼트 미리서 추천이 나간 거예요. 58원짜리들 대응하자. 이 당시가 57.3원, 57원 정도 되는 가격대였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급등하는 코인들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나오는 이슈가 있을 때 급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무브먼트를 나갔던 것이고, 그리고 내일 또 내일 모레 정도에 또 이슈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루에도 급등하는 코인들이 생긴다는 것은 그에 따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급등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자방은 단타 코인들 제가 이슈들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 기사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 올라가면 나중에 국내 기사에 나옵니다. 이게 국내 기사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영어로 된 것들을 번역을 시켜가지고 그냥 올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서 미리서 빨리 볼 수 있는 것은 해외 기사를 빨리 접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무브먼트에 대한 이슈들도 여러분들께 미리서 올려드렸던 부분들이고 아마 이것도 지금 국내 기사로 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 있는 것들 계속 체크하고 있고 내일도 또 나올 거고 하니까 단타 코인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또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구독자방도 참고해서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 저희 구독자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연락처로 링크 받으실 연락처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문자로 안녕하세요 코인아빠입니다. 저희 구독자방 링크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내드리면요. 그 링크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구독자방 바로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거나 하면 항상 물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추천도 여러분들께 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58원 이하로 또 나갔었고 70원 이상도 급등이 또 나와줬었죠. 따라서 또 대응도 해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지난번에 에이브 같은 경우도 28만 3천원, 2차는 27만 2천원, 체인링크도 2만 100원, 자 그리고 19,600원짜리들 나갔었잖아요. 이거 그대로 또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대응하는 것들이라든지 추천드리면 끝까지 여러분들 뭐 어찌됐든 최대한 대응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단타 코인들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시고, 그동안 횡보한 동안 지루한 시장이 조금 나을 수 있겠지만 단타로 수익 봐가면서 조금씩 수익 챙겨가면 아무래도 힘이 조금이나마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무료로 또 이제 단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단타 하시는데 혼자서 하시면서 어려운 거 있으시거나 그러면 저랑 같이 해 가시면서 조금씩 쌓아 가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자 이제 물가에 대한 데이터들이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빠진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은 18일 전까지는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이슈 있는 코인들 위주로 해서 또 급등이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단타로 해가면서 수익 챙겨가고, 그리고 18일 날 이후에 제 예상으로는 조금씩 반등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 게 이제 다음 주의 흐름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 전략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당분간은 450만 원에서 이제 460만 원 선까지 해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온다 정도,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단타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에이브나 체이링크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게 되면 바로바로 대응해드리면서 단타 조금씩 수익 보는 전략으로 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오히려 우리가 뭐 단타로 여러분들이 에이브를 하는 게 아니고 단타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으로 단타를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이 반등을 줄 때 강하게 반등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략을 알고 있다면 단타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어떤 전략 갖고 세워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좀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